네, 더더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또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까지 핵심을 놓치지 않고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에이펙도 끝나고요. 다시 또 주요 정치 이슈들이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입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발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 중지법이라는 게 뭔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현행 헌법 84조를 보면요.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흔히 불소추 특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 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이 되는가예요. 이건 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는데요. 예. 그래서 지난 대선 때부터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후보 이재명이 대통령 이재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예. 얘긴데요.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또 법조계에서 지속된 논란이 계속되니까 예. 그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손보기로 한 겁니다. 예.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이 직무 수행을 위해서 재판을 잠시 멈추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 건데 현행법에서는 피고인이 의사결정이 능력이 없을 때 예. 이때만 재판이 중지되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넓혀서 대통령도 예외로 두자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민주당이 갑자기 이 재판 중지법 처리를 서둘렀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에 법조계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국정감사 발언을 좀 보자면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재판도 제기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네네, 예.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선 이게 좀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이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이 좀 깔린 건데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에요. 여기서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좀 중형이 선고됐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단순히 긴장감이 아니라 위기감까지 깔린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민주당이 하루 만에 철회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강훈식 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 그 자리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으로 끌어다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재판중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을 때 예. 내 문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었군요. 이렇게 요청을 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또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안 됐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거예요. 재판중지법. 네.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런 발표가 나온 게 정치적으로 타이밍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지금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고 또 한미 한중 정상회담도 같이 외교적 성과로 꼽히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당이 굳이 이런 얘기를 꺼낼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좀 드러낸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 당정 간의 엇박자가 이번에 처음은 좀 아닙니다. 예. 지난 9월에 대통령이 첫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에 갔을 때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이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꺼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 조가는 전부 탄핵 이슈로 뒤덮였고요. 예. 대통령실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상당히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에이펙 회의 때도 좀 비슷했는데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의 그 결혼식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좀 뛰고 있는데 당이 자꾸 정쟁으로 가로막는다 이렇게 예.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예.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취재를 해보면 예. 강경파 몇몇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반대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예. 또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낸 건 좀 들어보면 박헌근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예. 국민 입장에선 지금 그럴 타이밍 아니고 좀 지나치게 밀어붙인 면도 있다. 예. 법안 추진도 성급했고 대응도 세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외교 슈퍼위크 다음은 슈퍼 예산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에 나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내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직접 설명하고요. 예.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인데요.
이 시정연설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앞으로 1년간 국가 예산을 어떻게 꾸려갈지를 미리 계획하는 자리예요. 예. 흔히 좀 국감보다 어렵고 더 까다롭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그 이유는 국감은 지난 1년 동안 잘했는지 또 못했는지를 따지는 자리라면 그 예산은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얼마나 돼요? 굉장히 큽니다. 슈퍼 예산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예, 있는데요. 한 728조 정도로 예산되거든요. 예. 근데 이건 올해보다 8%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한 해 예산이 700조 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728조 원. 네. 자, 이 예산안 어떻게 쓸지 정부 예산안 좀 볼까요? 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이행 예산입니다. 예. 먼저 정부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첨단 산업과 같은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동시에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공약 사업에 대한 국회 협조도 요청할 걸로 보입니다. 또다시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좀 타결이 됐잖아요. 근데 예산안 심사랑 별개로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작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국회 비준이나 그 대미투자 특별법과 같은 건 국회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이런 중대 과제들 우리 국회가 잘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지금 분위기만 봐서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사례로 지난달에 있었던 그 국정감사 예, 기억을 예. 하실 텐데요. 국정감사만 보면 우려가 앞서는 건 좀 사실이에요. 예. 한 시민단체가 국정감사에 대한 성적표를 내놨는데 F 학점을 줬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 재작년엔 C였고 또 지난해에는 D였는데 더 떨어진 건데요.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심사 불참을 검토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인터뷰에도 잠깐 짚어봤긴 했는데 예. 어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거든요. 예. 국민의힘은 이걸 두고 악랄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반발로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예. 여기서 불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아, 시정연설 불참 검토 소식이고요. 예산안 심사 꼼꼼히 해야죠. 네. 네.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한동훈 처분입니다. 한동훈 처분. 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때 나왔잖아요. 예. 이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곽종근 전 사령관 이름 기억하시는 예, 분들도 예. 있을 텐데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당일에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렇게 예. 진술한 인물입니다. 근데 어제 법정에서 더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예.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일부 정치인을 실명으로 언급을 하면서 예. 내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총으로 그래요.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 겁니다. 발언이 작년 10월 10월 1일 만찬 자리에서 나왔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상 대권 얘기가 만찬 자리에서 나왔다는 건데요. 예. 그랬더니 윤 전 대통령이 그날 소맥 폭탄주 엄청 많이 마셨는데 그런 얘기할 분위기 아니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곽 전 사령관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검찰에서도 말을 못했는데 이제야 말하겠다 하면서 작심하고 폭로를 한 겁니다. 그래요. 예. 자, 윤 전 대통령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증언을 듣고 조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 그리고 별다른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요. 예. 윤 전 대통령 측이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좀 총으로 쏘겠다고 말한 그 당사자 예. 그리고 발언을 들은 인물 한 전 대표 예. 네.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참담하다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예. 이 곽종근 전 사령관 법정 증언 내용을 보니까 10월 1일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 호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고 했다는 건데 물론 윤 전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네요.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잠시 후 3부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특검 관련 소식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가 법원에서 보석 청구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한 건데요. 예. 김건희 씨 측 얘기를 들어보면 어지럼증도 있고 불안 예.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고요. 예. 또 하나 이유를 더 들었는데요. 예. 영장에 적혀있지 않은 혐의로 구속한 건 위법하다. 이런 주장도 한 겁니다. 예. 특히 문제를 삼은 건 이른바 나토 목걸이 수수 의혹인데요. 김건희 씨 측은 영장에 없는 내용인데 그 특검이 진품 목걸이를 법정에 제출했다. 그래서 절차상 잘못된 별건 구속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더 눈여겨볼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JSA에서 만난 한미입니다. 예. 어제 양국 국방장관이 JSA 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안규백 장관이랑 방한 중인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어제 오후 공동으로 JSA를 방문했습니다. 예. 두 나라 장관이 남북 분단의 상징 JS를 나란히 찾은 건 8년 만입니다. 그래요. 오늘 안보와 관련해서 중요 회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요. 한미 안보협의 회의가 열립니다. 예. 이 회의는요. 한국과 미국의 군사 정책을 조율하는 양국 국방 분야의 최고위급 연례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한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핵 추진 잠수함 예. 기억나시죠? 그리고 전자권 전환 문제, 예. 그리고 또 국방비 증액과 같은 중요한 문제가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공동 성명에 다 담길까요? 예. 네,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조간을 보시면 관련 내용이 어떤 게 담길지 좀 나와 있는데요. 네. 전자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동성명에 전자권 전환 가속화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이 전자권 환수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죠. 네, 그랬습니다. 예.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서 예. 전자권 환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 뉴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